자, 이번엔 한 40대 남성이 성매수자로 가장해서 성매매 여성을 감금하고 촬영하면서 자극적인 유튜브 방송까지 했던 엽기적인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리포트 영상 보시겠습니다. 전 뒤돌아 서 있을게요. 한 남성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피스텔 한 구석구석을 카메라로 비추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여성을 조롱합니다. 수문거림 찾기입니다.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시는 분에게는 치킨을 한 마리 보내드릴게요. 또 다른 여성에겐 위협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여기요, 나와보세요. 나와보시라고요. 에? 안 나오시면 촬영합니다. 성매수자로 가장해 여성들을 찾아가 카메라를 켠 뒤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라이브 영상을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방송화면 우측에 후원금 계좌와 후원 순위를 올려 후원금도 받았습니다. 네, 님께서 5만 원을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후원해 주셔가지고요. 방송 도중 출동한 경찰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습니다.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여기 지금 저는 이 성매매 근절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는 유튜버고요. 네, 저 유튜브의 성매매 근절이 목적이라고는 합니다만 정말 기상천외하고 엽기적입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또 저걸 유튜브로 방송할 생각까지 했는지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피해본 여성들이 많다고 그래요? 네, 40대 남성이 소위 라방이라고 하는 부분이 네. 라이브 방송을 이제 줄여서 하는 말인데 이 라방을 이용한 갈채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지금 이 40대 남성은 서울 강남 그리고 수원, 청주 이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소위 라방을 핑계로 성매매 업소를 찾아갑니다.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죠. 네. 그렇게 돼서 성매매 할 것처럼 하다가 바로 이 촬영 장구를 휴대폰을 꺼내서 촬영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여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굴을 드러낼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도망갈 수도 없죠. 감금이 된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결국은 라방으로 후원금을 받기도 하는 이런 형태인데 40대 남성이 이런 정말 그 더티한 이런 어떤 짓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나 하는 참 시쳇말로 정말로 안 좋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보면 이 성매매 자체가 불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여성이 피해를 보더라도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웠겠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행위라는 게 성매매는 사실 공창제도가 없기 때문에 불법이거든요. 성처벌에 관한 법률로 처벌을 받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약점이 잡힌 상태에서 피해가 있더라도 신고를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점을 노리고 이런 라방을 하면서도 갈취 행위를 하는 또 공갈을 하거나 이런 협박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어떤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 공갈 행위를 계속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경찰은 어떻게 이 남성을 검거하게 된 건가요? 청주경찰서에서 지난해 말 계속 유사한 이런 공갈 행위가 계속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시작을 하게 되고 피해자를 확보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돼서 이 긴급 체포, 소위 말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이 남성에 대한 체포를 하게 되면서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앞에서 질문하셨지만 전국적으로 약 20여 명의 피해자가 있는 걸로 드러났기 때문에 네. 특히 서울 강남이라든가 수원 인계동이라든가 청주 시내 유흥업소가 많은 이런 지역을 상대로 하는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 남성 지금 검거돼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적용된 혐의는 어떤 겁니까? 네, 이제 명예훼손죄, 그다음에 주거 신체 수색죄라는 게 있습니다. 주거 신체 수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 주거를 들어가서 수색을 하거나 신체를 수색하는 경우죠. 그리고 이제 공갈 혐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주거 수색죄 같은 경우는 3년 이하 징역이 처벌을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합죄로 처벌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한형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어이가 없는 게 이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뒤에 왜 이랬냐 그랬더니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 이런 주장들이 재판을 받으면서 좀 정상 참작이라도 될 가능성은 있나요? 그러니까 법 공부를 해서 판사가 되신 분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본인이 라방을 이용해서 갈취 행위를 하는 이런 형태고 그다음에 아무리 성매매 여성이라도 인권 침해를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성매매 근절을 위한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사회에 기여를 하고 건전한 이 사회생활을 위한 행동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받아들일 이 재판부는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의 범죄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교활한 주장을 한다라고 해서 처벌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허울에 불과한 이 성매매 근절 이 명분에 불과하고 결국 목적은
돈이었겠죠. 그렇습니다. 네. 몇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 번째, 라방을 이용한 이런 성매매 약점이 있는 업소를 찾아가서 방송을 내보내겠다라고 하는 형태로서 이제 소위 말하면 구독자를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후원금을 노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수법이냐면요. 이 라방, 라이브 방송으로 찍은 화면이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타 지역의 이 성매매 업소를 찾아가게 되면 이걸로 굉장히 큰 이협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그 업주가 제발 라방 하지 말아줘 하면서 이 돈을 협박하거나 갈취를 해내는 그런 수법으로 활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재질이 안 좋은 범죄입니다. 이 남성이 뒤져보면 여죄가 굉장히 많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현재 경찰에서도 지금 전국적으로 20여 건, 특히 서울, 강남, 수원, 청주 뿐만이 아니라 이 피해 업소나 피해자들로부터 제보를 받기를 원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는 많은 이런 어떤 시청자들이나 그다음에 관련 되는 사람들이 청주 경찰서에다 신고를 해주시면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더 확충이 되면서 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앞서 보셨습니다만 이 불법 방송에 후원금이란 명목으로 돈을 보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냥 영상이 재밌어서 보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후원금을 보낸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금원을 후원해서 그 방송하는 사람이 계속 불법 행위를 하게 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조장하거나 또 뭐 격려하거나 이런 경우가 될 경우에 그 시청자들도 어떤 처벌에서 자유롭다고만 말할 수는 없을 수 있거든요. 언젠가 뭐 방조라든지 뭐 그 금액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또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시청자들이 마냥 안일하게 남일이다라고 치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또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런 방송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뭐 저런 방송을 보면서 후원금이라고 돈 보내는 분들도 이해는 안 갑니다만 네. 처벌 대상이 될 거라는 생각은 잘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변호사께서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소극적인 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처벌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후원금을 내거나 그다음에 지지 댓글을 보내는 이런 사람들은 적극적인 행보로 봐서 이 관련 범죄에 대한 방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 일선에서 실제로 방조죄를 입건을 해서 그다음에 기소 의견 송치해가지고 법원에서 나중에 유죄, 소위 말하면 이 벌금형 내지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위, 소위 말하면 반복하거나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보내고 그다음에 잘한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계속해서 지지 댓글을 보낸 경우에는 방조죄, 관련 범죄 방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자, 저런 걸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정말 기상천외한데 백기정 원장께서 현직 경찰로 계실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까? 네,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갈취행위라고 하는 부분인데 상대방의 약점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12시간 넘어서 시간의 영업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일종 대형 업소가 아닌 경우에 도우미를 고용해서 영업을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뭐 네. 식품위생법뿐만이 아니라 유흥업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점 이번처럼 성매매 업소에 찾아가서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체적으로 보면 스포츠 센터도 많지만 안마 실소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게 전체적으로 건전한 부분이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업소가 불법으로 이 변칙 영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업소를 찾아다니면서 그다음에 공갈행위 협박을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하게 되는 원인은 뭐냐면 그 약점을 잡힌 업주가 돈을 주게 됩니다. 그럼 갈취행위가 되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재미를 들이거나 맛을 들이니까 또 같은 약점 있는 업소를 찾아가서 또다시 갈취행위를 하면서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나중에 견디다 못한 업주들이 제보를 하거나 정보를 주게 되죠. 네. 이렇게 돼서 이제 수사를 시작을 해서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전국적으로 수백 건의 이 피해자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부분이거든요. 정말 이 갈취행위가 왜 무서우냐면 영세업에 찾아가서 공갈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돈을 거액을 뜯어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그런 네.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노리고 계속해서 이런 갈취범들이 이런 부당한 아주 안 좋은 범죄 행위를 하는 겁니다. 네, 뭐 갈취를 포함해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자극적인 영상으로 또 돈을 더 벌려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걸 어떻게 좀 막을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지금 이 라이브 방송, 라방이라고 하는 부분은 법적인 보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국회에서 특히 이런 굉장히 리얼하고 그다음에 안 좋은 또
미성년자나 청소년들이 뭐 인증만 하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고, 그다음에 성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자극적인 거, 그다음에 이 야동에서나 볼 수 있는 형태의 이런 라방을 보게 되면은 정말 정서적인 거라든가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정신적인 폐해가 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사전에 이걸 잠정적으로 폐쇄하는 게 아니라 영구 폐쇄를 한다거나, 또 관련한 방송을 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이 수사를 해서 입건해 가지고 그에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처벌을 하는 이런 제도가 지금 시급히 마련이 돼야 된다. 지금 전국적으로 2만여 명의 라이브 방송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